네, 최고의 부자관 시간이네요. 오늘도 두 분의 고정 패널 나오셨습니다. 먼저 고상진 전 부자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호 전 비서관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재명 지사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최영호 비서관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법조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판결 무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했잖아요. 예. 네, 좀 예상을 하셨어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쯤에 네. 제 처가 저한테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면서 자기는 네. 자기는 살아날 것 같다. 음.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래도 저기 항소심 결과가 그렇게 잘 안 뒤집어진다 대법원에서. 네. 그래서 좀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졌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이제, 전혀 못 하셨군요. 예, 저 말못 도발못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대법원에서 이런 음.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좀 예상외다 이렇게 봐야 좀 되는 거예요? 독특하죠. 전원합의체가 되면서 전원합의체라는 건 이제 기존의 그 대법원 판결례들을 이제 그 바꾸거나 중요한 이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전원합의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TV 토론이라는 거에 특수성을 이제 적시를 했어요. 네. 보통 이제 연설이나 아니면은 TV 토론 중에서도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는 큐시트나 질문지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 후보자 간의 상호 질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하지 못한다. 네. 거기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뭐 하는 것까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걸 가두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러한 판단은 이제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수사권이 개입이 된다면은 결과는 결국 검찰, 법원이 판단하게 되고 그게 선거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라는 네. 취지예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사실 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네. 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여태까지 안 그랬죠. 여태까지 안 그랬고 그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고소고발하면 거기에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실 판단 후에 거기에 대해서 기소하고 유죄도 내리고 이제 선출직이 박탈이 되고 뭐 이런 네. 과정이 흔히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례적으로 사실은 판결이 나온 거예요. 예. 그동안의 판결 내와는 좀 다른 예, 그러니까 네, 이제 판결. 여기서는 네. 그동안의 판단은 사실은 뭐 공보물이나 연설 이런 것과는 TV 토론의 후보자 간 상호 질의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실은 예.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선거 토론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에 표현의 자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해야 예. 된다. 그러니까 결과 네.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 사실은 맞으나 사실 그렇게 그냥 질문간에 얘기한 것 자체를 공표라고 볼 수 있느냐. 네. 공표라고까지 이르진 않았다. 근데 반대 의견이 또 5분이나 계세요. 그분은 이제 허위 사실도 맞고 허위 사실 공표도 맞다. 네. 이걸 지금 놔두게 된다고 한다면 TV 토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이제 그 선거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도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개별적 사안에서 여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떤 발언, TV 토론상의 발언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지금 판단을 해준 거거든요. 그냥 질문에서 소극적으로 부인한 걸 가지고 공표라고 봐야 되냐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또 적용이 될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권 레이스에서 독주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의 라이벌로 떠오르는 거 아니냐. 실제로 오늘자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 이재명 지사가 급상승하고 이낙연 의원은 좀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뭐 충분히 예견이 됐던 거죠. 사실은 그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그 이슈 파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부자 몸조심하는 행태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골든 크로스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 네. 지켜봐야 되겠죠? 네. 뭐 충분히 지켜봐야 되는데 이미 이재명 지사가 요소에서 그 본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명쾌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부분도 이끌어갔어요. 결국에는 당정협의회에서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이 정치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는 것은 그 정치인이 주장하는 바에 뜻대로 이렇게 현상이 이루어질 때 네. 그게 힘이 더 실리는 건데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갈수록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총리라고 하는 타이틀 여기로부터 시작된 이낙연 후보의 지지 세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슈에 대한 개인적 입장, 정견,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좀 밝히면서 개인적 그 지지도 이걸 배경으로 상승했다. 그럼요. 네. 간결했어요. 이번에 어젠가요? 또 이재명 지사가 그 말씀을 하셨죠. 이낙연 의원은 엘리트고 나는 흑수저다. 네. 딱 그 간결하게 이미 대결 구도를 천명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낙연 의원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가장 본인 아킬레스건이 엘리트주의. 네. 이 엘리트라는 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음.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은 과제죠. 이낙연 의원에게. 확실히 이낙연과 이재명은 이렇게 좀 그 색깔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더 유리하냐, 이게 그럼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야기 그쯤에서 좀 하고요. 지역 정가 소식으로 좀 넘어와 보죠.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지금 재선 출신 김성주 그리고 이상직 의원 맞대결 펼치고 있거든요. 물밑 경쟁이 꽤 치열한가 봐요. 이게 뭐 평상시 같으면 도당위원장이 별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관례적으로 그냥 합의 추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게 이제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도당위원장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의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치열하게 이미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원래 지금 우리 그 고상진 보좌관도 민생당 도당위원장이시잖아요. 저희 민생당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네. 떠안아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네. 민주당은 그러면 원래부터 도당위원장 자리가 치열한 그 다툼의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뭐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했죠. 과거에는 그 뭐 저 강봉균 의원님이라든지 뭐 최규성 의원님이라든지 전 의원님들 이분들이 하실 때만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했고 네. 선수 또 뭐 나이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냥 추대하는 분위기. 추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이게 갑자기는 아니고 한 5년 전이었죠. 2015년도에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당대회 할 무렵에 전라북도 개편대회를 했어요. 그때 네. 이제 도당위원장을 누군가로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전임자가 이제 이춘석 전 의원이었고 네. 2015년도에 도당위원장을 누군가를 선임을 해야 됐는데 합의 추대가 안 됐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유성엽 의원도 출마를 하시게 됐고 이상직 당시 의원님도 출마를 하셨던 거고. 네. 그래서 그때 아주 치열한 경선이 이루어졌었죠. 네. 아주 치열했죠. 그 이상직 의원이 당시에 이제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도당위원장에 도전을 했고. 그 네. 히스토리가 조금 있는데 뭐였냐면 유성엽 의원께서 명쾌하게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하다 보니까 이상직 의원께서 좀 더 선수를 쳤던 거죠. 그래서 도내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님이 10분이 있었는데 그 대다수 의원들을 만나셔가지고 지지를 이끌어냈던 거고. 네. 그래서 뭐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10명의 국회의원 중에 8명이 7명이 이상직 의원을 뭐 의무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네. 그런 나중에 그 회자됐던 그런 말도 있죠. 그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상황에서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유성엽 의원은 어떻게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주 박빙으로 뒤집었어요. 그때 이제 도당위원장 선거 방식을 그 대의원들하고 일반 당원들 이렇게 구분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은 어쨌든 지역위원장들의 그런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범위까지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당원들은 그 도당위원장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론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대의원에서 적은 표 차이로 졌고 당원에서 약간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겼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극적으로 유성엽 의원이 그때 도당위원장 선출이 됐고 그게 그 아마 이후부터는 계속 경선이었습니다. 경선 비슷하게 이루어졌죠. 음. 네, 경선 비슷하게 이루어졌고 그 이 직전에도 뭐 저기 김윤덕 전 의원이라든지 김성주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상직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도당위원장 하시려고 했던 네.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 의원 두 재선 의원이 맞붙는 상황이 됐는데 최근에 또 이상직 의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좀 도당위원장 선출이 가능할까?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분? 글쎄 이상직 의원님이 일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당위원장을 직접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출마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없죠. 예, 없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당위원장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글쎄 것 이제 같은데. 당시에는 유성엽 의원과 이상직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사실은 유성엽 의원이 잘해야 본전인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선배였고 그렇지만 이제 선수도 그때는 재선이었고 이상직 의원은 초선이었고 그 유성엽 의원이 다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이상직 의원이 똑같은 비교를 한다면은 이번에 이상직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당선인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호의적이지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상직 의원이 1년 고등학교 후배인 김성주 의원과 맞붙어서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서 지금 곤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까지도 곤란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과연 안을 것이냐. 그럼 제가 만약에 이상직 의원이라면 저는 여기서는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으로의 뭐 단일화 추대가 아니라면 그럼요. 경선을 네.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생각이세요? 지금 바람이 이제 세게 불고 있거든요. 바람이 네. 세게 불면 사실은 이렇게 피해 있어야 되는데 음. 아마 이제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정치인들이 비슷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돼야 나도 항변도 하고 내가 여기서 되면은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어떠한 의혹을 내가 불식시키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이익이라고 네.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이걸 도파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금 또 기회를 한 5월 6월 초까지만 해도 시끄러웠는데 또 이제 악재로 덮는다고. 네. 그 뒤에 이제 서울시장 사건이나 뭐 여러 사건들이 계속 되니까 네. 또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내가 도당위원장을 또 해야 오히려 네. 또 내가 건재하다는 걸 과시할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영호 변호사는 고상진 보좌관하고는 약간 입장이 좀 다르네요. 오히려 더 강하게 도당위원장직에 도전할 객관적으로 것이다. 보면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중 어떤 분의 예상이 맞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말 나온 김에 이 이스타항공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뭐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같고 파산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7월 15일까지 아마 그 얘기를 한다고 했죠. 제주항공이 뭐 1,700억 얘기하면서 빚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오늘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제주항공 자체는 이제 인수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인수사는 없고 다만 계약금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계약 해제 사유의 그 근거를 쌓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계약 해제를 한 거니까 계약금은 내가 다시 가져오겠다. 라는 좀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막판에 인수와 관련해서 이제 변수가 정부 지원 여부 좀 이것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변수는 아니에요. 변수는 아닌데 왜냐하면 2020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이미 이제 그 LCC 지원책이라고 해가지고 저가항공사 지원책을 하면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가져가고 지금 이스타항공이 만약에 네가 제주항공이 안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미 운항 중지한 상황에서 여기 회사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1,700억 그러니까 네의 인수 자금을 빌려주겠다. 산업은행 1,000억, 수출입은행 700억 해서 이미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인수를 할 경우엔. 근데 지금 이제 4월 달이에요. 이미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변수는 아니다. 왜 4월 달에 네. 이미 주겠다고 한 거니까 인수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주항공은 인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할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한 6월쯤에 이제 결정적으로 네.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뭐 여론이 어떻든 이상직 일가의 뭐 이제 편법 의혹이라든지 승계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4월에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인수가 진행되면 주겠다. 지원은 하겠다. 예, 입장의 변화는 없는 상태고 예, 제주항공은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변수는 한- 아니다. 변수는 아니다. 예. 네. 뭐 고상진 뭐 부장관도 정확한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주가 조작 전력도 있더라고요. 2012년 이제 첫 총선 아니시고 하여튼 나오셨을 때 상대방 후보들이 이제 강하게 제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2002년도에 있었던 건데 이제 이상직 의원이 약간 전국구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일종의 이제 펀드 매니저고 이제 주식 투자가인데 제조업체를 직접 이제 경영에 나선 거예요. 본인이 이제 지분을 사가지고 경영에 나서면서 일종의 투자가가 직접 실제 경영까지 하게 된다고 해서 되게 유명세를 타셨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게 KIC라고 굉장히 좀 탄탄한 70년대에 설립된 탄탄한 제조업체인데 그 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경영까지 이런 이제 슬로건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그때 사실은 주가 조작해서 돈을 좀 벌었다.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인수할 때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게 있었던 게 사실은 그때 벌금형을 받으셨어요. 네. 같이 공모하셨던 분들은 그 징역형을 받았고. 그러니까 기업 합병이나 기업 분할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전문가이셨던 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제 기업을 운영 했었던 예, 좀 그런 것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고, 예, 예,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 조작 혐의로 예, 벌금형을 예. 네. 그 재밌는 게 KIC도 유명해지셨고 KIC 이후에 이제 이스타 항공을 설립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스타 항공 설립 운영 과정에서도 이상직 그 의원은 KIC 회장이셨고 그 형은 이제 이상직 의원의 형은 다 그거였어요. 그 대표이사. 네. 근데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서 배임 횡령으로 2013년에 처벌을 받았는데 그 사건은 또 KIC는 사실 24%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KIC의 돈을 빼서 이제 이스타항공에 돈을 넣었다라는 게 사실 배임 횡령의 주 취지예요. 네. 예, 그러니까 KIC 때 주가 조작이 한 번 있었고 이스타항공 때 이제 배임 횡령이 한 번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이상직 의원의 형만 처벌을 받았고 이상직 의원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2012년 총선에서 또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당선 무효형 직전까지 갔었죠? 예, 그 항소심에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고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가지고 네. 이제 그때 80만 원인가 벌금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 차례 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기들을 어쨌든 잘 빠져나왔어요. 이걸 뭐 능력으로 봐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고상진 부장관. 그 지금까지 누적됐던 그런 위기가 지금 한 번에 지금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상직 의원께서 어떻게 이거를 돌파해 나갈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꺾일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우리 이상직 의원을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선출해 주셨던 전주 시민들께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상직 의원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의 좀 핵심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2019년 4월에 각상도 의원이 그 이사장이 된 게 중진공 이사장이 된 게 혹시 사위에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취업과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2019년 6월달에 청와대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취업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은 했는데 뭐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 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취업을 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타이이스타 제트라는 회사인데 타이이스타 제트가 그때 이스타항공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랑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은데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제주항공 인수 과정에서 그 미수금 얘기가 나와요. 미지급금 얘기가 나와요. 이스타항공이 그러면서 380억이 이스타항공이 타이스타젯에 지급 보증을 했어요. 그럼 사실은 이제 관련 있는 회사니까 타이스타젯에 380억 그 지급 보증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KIC 때 주가 조작, 이스타항공 때 배임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모두 무사히 넘어가신 분이에요. 예, 그럼 지금 이제 이 순간에
과연 본인이 제 생각에는 본인은 어떠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 실제로 네.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에는 네. 커다란 훼손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상직 의원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게이트로 자, 뭐 피하는 오늘 뭐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다른 의원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뭐 기소된 의원들도 좀 기소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이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최고의 부자가 오늘은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선과 관련한 이야기들 풀어봤습니다. 고상진 전 보좌관, 최용호 전 비서관이었네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